왜 나는 돈이 항상 없는 걸까? 통장은 매달 제자리, 카드값은 줄지 않고 들어와도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돈이 쌓이질 않아요. 혹시 나만 그런 걸까? 아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살고 계세요. 그런데 돈이라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출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돈이 머물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삶의 구조예요. 이상하게 계속 바쁘고 집에 있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하루가 끝나면 돈도 에너지도 마음도 바닥나 있는 느낌. 그 원인이 사실 우리 공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은 돈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나를 둘러싼 삶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풍수에서는 집의 구조와 흐름이 사람의 기운, 심리, 운에까지의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돈이 막힌다고 느끼셨나요?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답답했던 순간, 아무리 벌어도 모이지 않던 그 시절, 혹은 이유 없이 돈이 빠져나간 경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지금 댓글로 나는 이런 순간에 돈이 안 모였던 것 같다, 혹은 내가 했던 작은 변화 중 효과가 있었던 것이 있다면 같이 나눠주세요. 우리의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돈이 안 모이는 집과 복이 들어오는 집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을 어떻게 바꾸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이건 인테리어 강의도 아니고 미신도 아닙니다. 그저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 안에 녹아있는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운이 들어오려면 문부터 열어야 한다. 우리가 매일 오가는 그 현관, 그곳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바로 복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에요. 현관은 말하자면 집의 얼굴이자 심장 같은 곳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가장 먼저 스치는 자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에 들어섰는데 입구에 쓰레기 봉투가 널려 있고 신문지가 발에 밟히면 커피 맛도 분위기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반대로 조용한 음악, 은은한 향, 깔끔한 문턱이 있는 입구라면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풀리죠. 그게 바로 기운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가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음식도 맛있지만 이상하게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죠. 문을 열고 들어서면 환한 조명, 따뜻한 인사, 깔끔하게 정돈된 입구가 먼저 반겨줘요. 또 어느 날은 사장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왜 여긴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손님이 들어올 때 마음부터 편해야 밥도 맛있게 먹는 거죠. 반면에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나 누가 봐도 오래 머물지 않는 집을 보면 입구부터 어수선하거나 불편한 구조가 많습니다.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고 신발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고 조명이 어둡고 먼지가 내려앉아 있다면 복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려는 기운이 머뭇거리게 되면 자꾸 빙빙 돌다가 다른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자들의 집을 보면 특별한 가구나 화려한 장식보다 현관이 놀랄 만큼 정돈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정한 매트, 따뜻한 조명, 좋은 향,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집은 현관부터 다릅니다. 현관을 환영의 공간으로 바꿔보세요. 그 문을 열고 기운이 들어설 수 있도록요. 단지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운이 드나드는 길을 스스로 열어주는 겁니다. 돈이 들어와도 머물 자리가 없다. 이 말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주말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집이 막 지저분하고 식탁 위엔 어제 치우지 못한 배달 음식 봉투가 있고 거실 소파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 아이 장난감은 온 바닥을 막 덮고 있고 이런 공간에서 편하게 커피 한잔 하기 어렵겠죠.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하고 어딘가 막혀 있는 느낌. 사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기운이니까 편안하고 정돈된 공간에 머물고 싶어 해요. 반대로 집이 정리되어 있고 햇살이 막 들어오고 의자에 여유가 있고 탁자 위에 여백이 있다면 우린 이유 없이 편안해지죠. 그건 단지 청소가 잘 돼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기운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도 기운입니다. 그 기운이 머물 자리를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들어와도 스쳐 지나가요. 그러니 우리가 매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작은 정리의 시간을 갖는 건 돈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의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게요.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소파 위를 비워두기 어렵지 않죠? 냉장고에서 3개월 넘은 양념 하나 버리기 이것도 안 어려워요. 자, 침대 밑에 먼지 청소 딱 하루만 하기. 이런 작고 현실적인 변화가 공간의 기운을 바꾸고 결국 돈이 머무를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 아주 오래된 지혜에서 비롯된 거예요. 중국 명나라 시대의 재상 장거정은 나라 재정을 바로 세운 인물로 유명한데요. 그가 가장 먼저 손댄 건 궁궐의 창고였다고 합니다. 먹지 않는 식량, 쓰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거죠. 이거를 과감히 비우고 정리했고 그 뒤로 국고는 점점 안정됐습니다. 집도 똑같아요. 우리가 소파에 아무거나 올려두면 앉을 자리가 없듯이 기운도, 복도, 돈도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머무르질 못합니다. 집안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한 번도 쓰지 않는 물건, 어디서 받은지도 모르는 잡동사니, 기운 빠지는 색의 커튼, 묵은 옷, 고장난 전자기기, 이런 것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다면 기운은 흐르지 못하고 돈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복이 머무는 자리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작게라도 정리를 해보세요. 책상 위, 식탁 위 혹은 현관 옆에 바구니 하나라도요. 분명한 건 그 작은 여백이 기운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왔다가도 금세 나가는 집이 있어요. 그건 단순히 소비 습관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대문을 열었는데 부엌의 식탁과 바로 마주 보이진 않나요? 아니면 현관과 화장실 문이 마주 보이진 않으신가요? 풍수에서는 이런 구조가 들어온 기운을 곧장 흘려보낸다고 말들도 합니다. 한 가정의 일상으로 풀어볼게요. 주말 저녁입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려있고 그 앞이 빨래로 가득하다면 그 공간엔 편안함보단 피로가 먼저 찾아와요. 그리고 안방 침대가 문과 너무 가까이 있다면 쉬는 공간이 외부의 기운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진정한 휴식이 어려워지고 결국 마음도 돈도 정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돈이 머무는 집은요, 이런 사소한 흐름을 세심하게 살펴요. 문을 열었을 때 시야가 탁 트이거나 향 하나, 조명 하나, 이 집은 쉬어가도 되겠다는 인상을 줘요. 우리 집은 안 되는데 이런 거창한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침대 머리맡에 쿠션 등받이 하나 추가해서 시야를 분산시키고요. 침대 앞에 발매트나 작은 러그로 공간을 구분하면 되고요. 화장실은 가급적이면 문을 닫으면 되고요. 재무는 방향에 그림이나 식물 하나만 놓아도 어느 정도는 포근한 현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작고 조용한 변화들이 돈이 도망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기운은 가두는 게 아니고요. 흐르되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그 흐름의 방향을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풍수에서는 복이 들어오는 방향이란 게 있습니다. 안방은 그 기운을 담아두는 그릇 같은 곳이라고 말을 해요. 이걸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 몸이 피곤할 때는 따뜻한 물 한 잔도 크게 도움이 되죠. 근데 그 물을 받는 컵이 깨져 있거나 바닥이 뚫려 있으면 아무리 물을 따라도 결국에 물은 흘러나가요. 집도 똑같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방향에 짐이 잔뜩 쌓여 있거나 안방이 늘 어질러져 있고 휴식이 되지 않는다면 들어온 기운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세 빠져나갑니다.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요즘엔 유튜브, 인스타그램, 오늘의 집 같은 데를 보면 예쁜 인형, 조명, 향초, 액자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문 앞에 화환도 두고 벽에 그림도 붙이고 선물 받은 가짜 꽃도 여기저기 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집이 뭔가 답답하고 산만한 느낌이 들죠. 정리는 했는데 지저분해 보이고 꾸몄는데 막 피곤해요. 그 이유는 바로 기운을 분산시키는 소품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 한쪽 구석에 유행해서 산 액자가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담긴 말이나 그림이 지금 내 삶과는 맞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에너지를 뺏는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복이 들어오는 집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물건이 많지 않아요. 대신
물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습니다. 부엌 구석에 놓인 오래된 찻잔, 늘 손이 가는 작은 탁상시계, 기도할 때마다 손을 얹던 소금단지, 아이의 그림 한 장, 가족 사진 한 컷. 이런 물건들은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그 안에 시간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고 추억이 담겨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정돈되고 괜히 한숨 그래도 돌리게 되죠. 복은요, 이런 따뜻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이런 물건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붙잡아주는 작고 단단한 다지대입니다. 공간의 기운을 채우고 싶다면 무엇을 더 놓을까 보다 무엇을 더 덜어낼까를 먼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복이 들어온 집은 말이 달라요. 말에도 기운이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연인끼리도, 친구끼리도 단 말 한마디가 그 분위기를 확 바꿔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엄마가 야, 오늘도 잘 다녀와 한마디 해주면 그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고, 출근해서 동료가 커피 한 잔 같이 할래요? 했을 때는 그 하루의 피곤함이 또 사라지기도 하죠. 반면에 집에 들어왔는데 야, 또 뭐 샀어? 야, 이게 뭐야? 안 채워놨어? 이런 말이 나오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 말들이 공간에 스며들고, 그 말들이 가족의 얼굴에 표정을 남기고, 그 말들이 결국 집의 기운을 만듭니다. 복은요, 따뜻한 말이 오가는 집을 굉장히 좋아해요. 말은 물건보다 오래 남아요. 말은 벽에, 공기 중에, 마음에 남습니다. 좋은 말, 따뜻한 말, 웃음이 많은 집은 복도 머물고 싶어해요. 오늘은 왜 나는 돈이 항상 없는 걸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 해답을 공간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의 분위기, 그 속에서 반복되는 마음의 습관과도 연결돼 있어요. 기운이 막힌 공간에선 생각도 막히고 기회도 놓치고 지출은 늘어나지만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공간을 조금만 바꾸면 돈은 새로운 길을 따라 천천히 머물기 시작합니다. 복이란 건 거창한 행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흐름을 지켜주는 조용한 기운이에요. 혹시 지금 우리 집은 돈이 들어와 머물 수 있는 공간인가요?